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오픈 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카카오가 국내 기업 중 최고액인 과징금 151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최소 6만 5천 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카카오는 행정소송 검토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오픈 채팅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최소 6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 채팅방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 채팅에서 쓰는 임시 아이디를 알아내고 이 아이디를 통해 일반 채팅에서 쓰는 회원 일련 번호를 파악했습니다. 회원 일련 번호를 기준으로 오픈 채팅과 일반 채팅 양쪽 정보를 결합해 실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2020년 8월 이전에는 카카오가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아 일련 번호가 쉽게 추출됐고 이후에는 채팅방 내 게시판을 통해 암호화가 풀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가 이 같은 보안 취약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입니다. 카카오는 설계 운영 과정에서 회원 일련 번호와 임시 아이디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과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소송을 포함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원 일련 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과징금 부과에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부산 도시고속도로 한 터널 입구에 난데없이 꾀끼 깡꼴끈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올해 초 시무식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꼽은 말인데요. 취지는 좋지만 이해도 어렵고 괴상하다는 시민들 반응이 나옵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부산 대연터널 입구에 5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꾀끼 깡꼴끈. 발음하기도 힘들고 뜻도 알 수 없는 이 문구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부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홍보 글자가 이상하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터널 입구에 설치한 것을 두고 주의를 흐트러뜨려 사고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이 문구는 PD 출신의 주철한 작가가 지난 2000년에 쓴 시간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서 나온 말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올해 초 시무식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5가지. 첫째는 좀 꾀가 필요합니다. 꾀. 금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5가지 덕목을 갖고 부산시설공단은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을 고민하던 중 이 내용을 기획하고 지난 21일 대연터널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시설공단은 대연터널이 상습 정체 구간이라 많은 운전자들에게 노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제 초기에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그 홍보가 어떻게 이제 적용될지를 한번 시범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우선 설치 한번 해보죠. 하지만 뜻밖의 논란이 일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했고 부산시설공단은 우선 천막으로 해당 문자를 가려놓고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들에게 정부가 각종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10명 중 6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한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 등도 곧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이혼 후 홀로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수연 씨. 복역 중인 전 남편은 출소하면 해외로 떠날 것이라며 월 2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는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들 꿈을 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티고 지금은 하고 있지만
한 달 4명 양육비가 적어도 300~400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년 양육비 이행률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10명 중 6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치명령 인용률도 50%대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양육비 미지급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 집행률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도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권한 부족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없다 보니 강제 징수권을 획득하더라도 채무자의 예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은행들 한 5군데를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은행에 저희가 투망식으로 지금 그냥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은 사람이 사용하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 은행을 대상으로 압류 추심 명령 신청을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추후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함께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비양육자의 금융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리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이른바 천비디아에 등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주식 분할 발표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처음으로 $1,000를 넘어선 건데요.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엔비디아의 거침없는 질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2월에서 4월 1분기 매출이 시장 조사기관 예상치를 웃도는 260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35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2% 급등한 것으로 특히 주당 순이익은 1.09달러에서 6.12달러로 4.5배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을 280억 달러로 제시하고 10대 1의 주식 분할도 예고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장마감 뒤 나온 이 같은 실적 발표에 반등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47분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정규장보다 6.16% 오른 1,00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시간외 거래긴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1,000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는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며 앞으로 AI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인공지능칩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Blackwell is not a chip. Blackwell is the name of a platform. People think we make GPUs, and we do, but GPUs don't look the way they used to. 젠슨 황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AI가 등장하기까지 앞으로 5년,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미국 중남부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폭풍에 휩쓸리는 등 토네이도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민아 특파원입니다. 부러진 나무와 망가진 자동차, 산산조각난 건물이 부서진 잔해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인구 약 2,000명이 거주하던 마을은 어디가 집이었고 어디가 도로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강력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미국 중부 아이오와주에 있는 그린필드 마을의 모습입니다. 미 기상청은 최대 풍속이 시속 265km인 토네이도가 발생해 이 지역을 지나면서 큰 타격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We heard the sirens go off, so I got all the kids and went downstairs into this room, the only room left standing, and just kind of huddled in the corner, and it got really quiet and then really loud, and then everything was gone. AP통신 등에 따르면 토네이도가 덮쳤을 당시 도로를 달리던 한 차량이 폭풍에 휘말려 날아가면서 차에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마을 인근에 있는 거대한 풍력발전단지에서도 대형 터빈 6개의 기둥이 바닥으로 쓰러지거나 부러져 두 동강 났습니다.
재난당국은 현재 건물 잔해로 뒤덮인 마을을 수색하면서 피해 상황을 집계 중입니다. 이 토네이도를 비롯해 아이오와주에서는 하루 사이에 최소 18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아이오와주 공공안전부는 사망자 외에도 최소 35명이 부상했다면서 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근래 토네이도 발생이 더 잦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에도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에서 강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미 기상청은 이날 텍사스 댈러스 일대에도 토네이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미 중남부에서 동부 버몬트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강한 폭풍우와 우박, 토네이도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민아입니다.